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근처의 작은 마을, 속초보호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우리 안에 앉아있던 3살 진돗개 삐삐는 삶의 마지막 몇 시간을 조용히 새고 있었다. 그 이름은 다음날 예정된 안락사 대기 명단에 적혀 있었다. 모두가 삐삐를 포기했다. 너무 공격적이라고 했다. 너무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누군가 그 두려움과 분노 너머를 보기로 결심한다면? 두 번째 기회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에 준비하라.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삐삐는 47번 우리 깊은 벽에 큰 몸을 기대고 있었다. 깊은 지성을 가진 눈은 두려움과 무관심이 섞인 표정을 띠며 몇 달간 설탕이나 희망을 모두 멀리했다. 빛나는 황금빛 털은 스트레스로 너덜너덜해졌고 왼쪽 어깨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다. 이는 삐삐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학대의 기억이었다. 89일째, 젊은 자원봉사자 윤서가 삐삐의 저녁을 들고 우리에 다가갔다. 삐삐는 입술을 살짝 올렸지만 윤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뭔가를 느끼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삐삐가 으르렁거려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밥을 거부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우리 문에 붙은 빨간 종이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9시 예정. 삐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꼈다. 직원들은 삐삐의 우리를 지나칠 때 눈을 내리깔며 그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미안해, 삐삐 윤서가 속삭이며 밥을 틈새로 밀어넣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내 사진을 온갖 곳에 올렸어? 속초에서 200km 이내의 모든 보호소에 전화했어. 하지만 공격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어. 이 삐삐는 천천히 밥에 다가가 귀를 내렸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밟으며 기계적으로 밥을 먹고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했다. 보호소의 다른 개들은 조용해졌고 마치 공기 중의 끝을 감지한 듯 했다. 윤서는 우리 밖에 쪼그려 앉아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곳에서 삐삐가 아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이와 대학교 수업에 대해 말했다. 무거운 침묵을 채우기 위해 뭐든 이야기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윤서가 말하는 동안 삐삐는 밥그릇을 모두 비웠다. 보호소가 야간 근무로 바뀌며 조용해지자 보안등이 복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삐삐는 통로를 향해 누워 머리를 발 위에 올렸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했다. 위험은 인간이 개가 자는 줄 알 때 찾아온다는 걸 삐삐는 배웠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윤서는 주차장의 차 안에서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삐삐, 그녀의 마음을 훔친 개를 구하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다. 이건 삐삐예요. 살 시간이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모두가 상처받고 공격적인 개라고 해요. 저는 누군가 믿어주길 기다리는 부서진 영혼을 봐요. 제발, 제가 보는 걸 봐주세요. 제발. 그녀는 삐삐의 가장 좋은 사진을 첨부했다. 귀가 쫑긋하고 눈이 두려움이 아닌 지성을 비추는 사진이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며 광대한 디지털 우주로 게시물을 보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밤이 깊어지고 보호소가 짖는 소리, 끙끙거리는 소리, 불안한 움직임에 익숙한 리듬에 잠기자 삐삐는 깨어 있었다. 삐삐는 몰랐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민수라는 남자가 윤서의 게시물을 보게 될 줄을, 자신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47번 우리에서 삐삐는 그저 기다렸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줄 모르고 궁금증이 남는다. 아침은 삐삐 이야기의 끝을 가져올까? 아니면 기적의 시작이 될까? 오전 6시 47분, 민수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다 윤서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34세 건설 노동자인 그는 6개월 전 사랑하던 진돗개 용이를 암으로 잃었다. 그 후 강원도 속초 외곽의 작은 농장은 텅 비고 조용했다. 민수의 손가락은 삐삐의 사진을 보는 순간 멈췄다.
깊은 지성을 가진 눈은 화면을 뚫고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걔의 표정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상처받기 쉬웠고 무관심하면서도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이는 동물병원에서 용이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지연, 이거 봐, 그는 아내를 불렀다. 지연은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간 또 다른 개를 들일 준비가 안 됐다며 용이를 잃은 슬픔을 민수가 아직 치유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안 돼. 민수와 그녀는 그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순간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알아챘다. 이 얘기했잖아. 넌 아직 용이 때문에 상처받았어. 세 개를 드린다고 용이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민수는 이미 부엌 카운터에서 픽업트럭 열쇠를 집어들었다. 작업화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리며 갑작스러운 목적의식으로 움직였다. 2시간도 안 남았어, 지연. 2시간 뒤면 그들은 삐삐를 죽여.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민수, 제발. 냉정히 생각해. 지연이 문까지 소리쳤다. 정말 공격적이면 어쩌려고? 내가 다치면? 민수는 문에서 멈추고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용이가 저기에 있었다면 어쩌겠어? 낯선 누군가가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시도해야 해. 용이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게는 구할 수 있을지도. 보호소까지의 운전은 아침 교통을 뚫고 45분 걸렸다. 민수의 손은 1km마다 핸들을 더 세게 잡았고 용이와의 추억이 밀려왔다. 아침 산책, TV를 볼 때 용이가 민수의 무릎에 턱을 올리던 순간 너무 늦었던 잔혹한 진단. 그가 도착했을 때 윤서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울어서 부은 눈이 빨갛게 충혈돼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새벽 6시부터 보호소에 있었고 누군가 자신의 필사적인 호소에 답해주길 바랐다. 강민수 씨, 그녀가 감정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삐삐 때문에 전화 주신 분? 삐삐 때문에 왔어요. 민수가 간단히 대답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윤서는 개 짖는 소리와 과로한 직원들로 가득한 보호소 복도를 그에게 안내했다. 아침 근무는 예정된 안락사 준비로 바빴고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무거웠다. 그들이 47번 우리에 도착했을 때 삐삐는 우리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기다린 듯 귀를 쫑긋 세우고 큰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다가오는 낯선 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민수는 철창 앞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하며 안녕, 친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삐삐가 익숙해진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는 목소리였다. 몇 분간 사람과 개는 철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다 삐삐가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 코가 철창 사이로 민수의 손가락에 닿아 탐색하고 평가했다. 삐삐를 집에 데려갈 수 있을까? 민수가 삐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의 다음 말은 민수의 결심을 그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했다. 강민수 씨,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윤서가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으로 낮췄다. 그녀는 다른 직원이 듣지 않을까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삐삐는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공격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게 아니에요? 3주 전, 삐삐가 자원봉사자를 물었어요. 민수의 손은 우리에 멈췄지만 삐삐의 부드러운 코 탐색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깊은 지성을 가진 개의 눈은 민수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마치 위의 대화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했다. 그게 안락사 리스트에 오른 이유예요. 윤서가 급히 말을 이었다. 말이 급하게 쏟아졌다. 보호소에는 엄격한 한 번 물면 정책이 있어요. 예외도 항소도 없어요. 한 번의 공격적 행동으로 즉시 안락사 대상이 돼요. 민수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고 의심이 스며들었다. 지연이 옳았을지도. 슬픔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지도. 감정적 결정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하지만 삐삐를 보자 그는 멈췄다. 걔는 지금 전혀 공격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삐삐는 우리문에 얼굴을 대고 철창 사이로 민수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 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줘, 민수가 말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윤서의 턱이 굳어지며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자원봉사자는 신입이었고 2주밖에 안 됐어요. 삐삐를 억지로 산책시키려 했어요. 삐삐는 물러서며 전형적인 경고 신호를 모두 보냈어요. 귀를 내리고 몸을 낮추고 입술을 떨었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밀어붙였고 목줄을 잡으려 했고 그러다 삐삐가 물었어요. 그냥 물기만 했어요. 윤서가 정정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멍이 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책은 정책이에요. 개의 이빨이 사람 피부에 닿는 순간 경고라도 안락사 대상이 돼요. 민수는 정보를 처리하며 삐삐는 계속 우리 문에 기대고 있었다. 개는 떨지도 웅크리지도 않았다. 중립적이고 신중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여기 오기 전에 삐삐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민수는 전체 그림을 알아야 했다. 윤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전 주인은 마약집을 지키기 위해 삐삐를 이용했어요. 2년간 뒷마당에 사슬로 묶여 거의 밥을 못 먹었고 너무 짖으면 호수로 맞았어요. 경찰이 그 집을 급습했을 때 삐삐는 반쯤 굶주리고 상처투성이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기 얼마나 있었어? 89일,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했어요. 행동교정, 훈련, 교감, 강릉에서 전문 트레이너도 불렀어요. 삐삐는 일부 숙련된 직원들과 놀라울 정도로 진전이 있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낯선 사람이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해요. 민수는 일어나 윤서의 눈을 바라봤다. 완전히 솔직히 대답해줘. 내가 지금 서류에 사인하면 삐삐는 오늘 나와 집에 가. 시험 기간도 반품도 없어. 어려워져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당신은 정말 삐삐가 이 기회에 가치 있다고 믿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삐삐를 내려다봤다. 삐삐는 조용히 앉아 모든 주의를 민수에게 집중했다. 3년간 수백 마리의 개와 일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삐삐가 지금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낯선 사람에게 반응하는 개는 처음 봤어요. 삐삐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서류 클립보드에 손을 뻗자 삐삐는 우리 문에 온몸을 대고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도 윤서도 진정한 시련이 아직 앞에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 서류 작성은 30분 걸렸지만 민수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사인할 때마다 그는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에 가까워졌다. 삐삐는 민수를 바라보며 깊은 지성을 가진 눈으로 그의 움직임을 쫓았다. 마치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한 가지 더 윤서가 민수가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할 때 말했다. 보호소에서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개에게 48시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민수의 펜이 멈췄다. 48시간은 없잖아. 오늘 아침 안락사 예정이라고 했잖아. 윤서가 입술을 깨물며 불안해했다. 상사와 얘기했어요. 그녀는 예외를 허락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확신할 때만요. 삐삐와 함께 저 문을 나가면 보호소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수는 철창 너머 삐삐를 봤다. 서류가 시작된 이후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걔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며 불안이 커졌다. 확신해. 민수가 클립보드를 돌려주며 말했다. 집까지의 운전은 사람과 개 모두에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민수는 픽업 트럭 뒷자리에 안전 바리어를 설치해 삐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삐삐는 창문에 몸을 대고 거친 숨을 내쉬며 지나가는 풍경과 자신의 운명을 쥔 낯선 일을 번갈아 봤다. 민수의 농장 진입로에 차를 세우자 지연이 현관 포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팔을 가슴 앞에 단단히 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일을 쉬었다.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민수, 널 사랑하지만 이건 완전히 미쳤어. 민수가 트럭 뒷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다. 삐삐가 널 공격하면, 날 공격하면, 동네 아이들이 놀러오면? 삐삐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려 큰 발이 자갈길에 망설이며 닿았다. 넓은 땅은 삐삐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탁 트인 공간, 옆 농장에서 나는 말 냄새, 몇 달간의 짖는 소리와 철창 소리 후의 고요함. 공간을 줘, 민수가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삐삐가 자신의 속도로 탐험할 수 있도록. 첫 1시간 동안 삐삐는 트럭 20피트 이내에 머물며 언제든 우리로 도망칠 준비가 된 듯했다. 민수는 포치 나무 계단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부르지 않고 그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삐삐가 점차 멀리 탐험하며 울타리를 자신감 있게 냄새 맡고 가을 낙엽 더미를 뒤지며 몇 달 만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모습을 봤다. 오후 태양이 땅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민수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가자, 삐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새 집을 구경하자 삐삐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민수가 문을 열자 집은 예리한 후각을 가진 삐삐를 수많은 냄새로 덮쳤다. 하지만 한 가지 냄새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최근까지 이곳에 다른 개가 살았다는 것, 용의의 흔적은 모든 벽, 모든 가구, 치우지 않은 장난감에 남아있었다. 이건 용의의 침대야. 민수가 돌 벽난로 옆에 놓인 큰 정형외과용 매트리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삐삐가 썼으면 좋겠어. 삐삐는 조심스레 침대에 다가가 2바퀴 돌고 나서야 누웠다. 3개월 만에 부드럽고 편안한 곳에 누웠다. 진정한 시련은 어둠이 찾아올 때 왔다. 농장에 밤이 내리자 민수는 삐삐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트라우마를 아는 개는 어디서 자야 할까? 합리적인 선택은 차고였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고 문제에서 격리된 곳.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삐삐가 차가운 콘크리트 공간에서 충분한 밤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다 신뢰를 택했다. 잘 자, 친구. 민수가 거실 소파에 담요와 베개를 들고 앉으며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여기 있어. 삐삐는 용의의 오래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하며 모든 그림자, 모든 소리를 쫓았다. 집은 보호소의 끊임없는 혼란에 익숙한 개에게는 낯설고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오전 2시 30분, 민수는 끙끙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삐삐가 현관문을 오가며 강한 몸이 악몽으로 떨고 있는 게 보였다. 삐삐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슬, 두려움, 고통. 삐삐. 민수가 소파에서 조용히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었다. 괜찮아, 꼬마. 집에 왔어. 삐삐의 귀가 쫑긋 서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의 주인을 향했다. 보호소에서 악몽은 콘크리트 우리에서 홀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했고 위로도 안심의 말도 없었다. 여기서는 누군가 그 고통의 부드러움으로 응답했다. 민수는 소파 옆 쿠션을 두드렸다. 이리 와, 친구. 괜찮아. 삐삐는 망설이며 다가가 발톱이 단단한 나무 바닥에서 딸깍 소리를 냈다. 소파에 가까워지자 민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하며 이번엔 삐삐가 민수의 손가락이 머리에 닿아도 물러서지 않았다. 악몽이었지. 민수가 속삭이며 끝없는 인내로 삐삐의 귀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특히 용의를 잃고 나서 그 밤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삐삐는 소파에서 자지 않았다. 아직 그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둠의 나머지 시간 동안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누웠다. 다음 몇 주 동안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항상 뒷다리 사이에 꼬리를 말고 있던 삐삐는 중립적인 자세를 찾기 시작했다. 황금빛 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적절한 영양이 효과를 발휘하며 자연스러운 광택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깊은 지성을 가진 눈의 끊임없는 경계심이 만족에 가까운 부드러움으로 바뀌었다. 지연이 처음으로 변화를 알아챘다. 삐삐가 너를 어디든 따라다니네.
어느 아침 밥을 준비하며 삐삐가 민수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말했다. 봐, 우리가 말해도 더 이상 움찔하지 않아. 돌파구는 입양 3주 후 폭풍우가 몰아친 목요일 밤에 왔다. 민수가 저녁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다리에 가벼운 무게가 느껴졌다. 삐삐가 큰 머리를 민수의 다리에 올린 것이었다. 완전한 신뢰와 복종의 제스처였다. 지연, 이리 와봐. 민수가 속삭였다. 마법 같은 순간을 깨뜨리기 두려웠다. 2개월째 끝 무렵 삐삐는 매일 밤 소파에서 잤다. 민수에게 꼭 붙어 안전한 털 담요 같았다. 악몽은 줄었고 마침내 안전함을 이해한 개의 평온한 잠으로 바뀌었다. 최종적인 변화는 11월의 쌀쌀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다. 민수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삐삐가 소파에 뛰어올라 2바퀴 돌고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누웠다. 와, 이거 봐. 지연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죽음의 줄에서 소파까지. 누가 믿겠어? 민수는 삐삐의 귀 뒤를 긁으며 개의 눈이 완전한 만족으로 감겼다. 가끔은 두려움을 넘어 마음을 보려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6개월 후 삐삐는 여전히 소파에서 잤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집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삐삐의 놀라운 변화가 당신의 마음에 울린다면 이걸 기억하라. 지금 강원도 속초보호소를 비롯한 전국의 보호소에는 삐삐 같은 수천 마리의 개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과거가 아닌 가능성을 봐줄 누군가를 바라며 우리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희망과 2번째 기회의 이야기를 더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의 힘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고 믿는 이들과 공유하라.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부서진 영혼이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원은 삶을 바꾸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빛나게 한다. 2번째 기회를 믿어줘서 고마워. 민수가 삐삐를 믿은 것처럼.